선생님, 제 돈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2천만 원이 곰팡이 때문에 400만 원이나 사라진 거라고요? 네. 은행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3일 전에 제가 상담실에서 직접 들은 실제 대화입니다. 74세 어르신이 집 장롱에 숨겨둔 현금이 습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은행을 너무 믿어서 5천만 원을 하루 만에 300만 원 날린 68세 어르신. 그리고 10년지기 이웃을 믿었다가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사라진 72세 어르신까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저는 곧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30년의 금융상담 경력을 가진 김태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재순 어르신의 이야기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어르신은 72세이신데 혼자 사시면서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김 아주머님과 10년 넘게 알고 지내셨어요. 서로 안부도 묻고 가끔 반찬도 나눠 드시고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 아주머님이 유난히 친절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 요즘 은행 일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인감 도장과 통장만 복사해주세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10년 넘게 알던 사이니까 한재순 어르신도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아주머님이 서류를 가져간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한재순 어르신께서 궁금한 나머지 통장을 확인해 보려고 은행에 가셨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답니다. 통장에는 왜인지 모를 대출이 승인되어 있었고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벌벌 떨셨대요. 은행 직원에게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르신께서 김 아주머님을 찾아가셨는데 아주머님은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라고 잡아떼시더라고요. 10년 넘게 믿고 지낸 사이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르신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셨지만 어르신께서 직접 도장과 통장을 맡기셨으니까 사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르신께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되셨답니다. 어르신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내 목숨 같은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때 어르신의 그 마음의 멍울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이 자주 당하시는 사기 유형 중 하나거든요.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던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서류나 통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돈과 서류는 누구보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한재순 어르신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동에서 혼자 사시는 박영미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68세이신데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평소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셨답니다. 여러 은행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조건도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은행에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저희 은행이 지금 특별 금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금리가 제일 높다고 자신합니다. 그 말에 어머님께서는 평생 모으신 5천만 원을 전부 그 예금에 넣으셨어요.
금리가 높다니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답니다. 다른 은행보다 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로 당장 큰 돈이 필요했는데 어머님께는 그 예금 외에는 별다른 돈이 없었거든요. 급한 마음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이 상품은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있고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는 5천만 원을 찾으시긴 했지만 중도 해지, 수수료와 원금 일부 손실로 300만 원이나 날아가 버렸어요. 300만 원이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것도 급한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했던 거죠.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금리가 높다는 말만 듣고 덜컥 넣었는데 이런 함정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모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최소한 3개로 나눠서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생활 비용입니다. 이건 보통 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두 번째는 병원비나 자녀 지원 같은 비상자금입니다. 이것도 3개월 이내에는 찾을 수 있는 상품에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가 바로 장기 예금 전용 자금입니다. 이건 정말 몇 년 동안 건드릴 일이 없는 돈만 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든 내 손길이 닿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박영미 어머님처럼 급할 때 돈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사시는 정선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올해 74세이신데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평생 은행을 믿지 못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현금 2천만 원을 장롱 속 비닐봉지에 고이 모셔두고 계셨죠. 어머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셨대요. 마치 보물을 지키듯이 말이죠. 그렇게 3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돈을 꺼내 보시게 됐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쌓아두셨던 지폐들이 모두 쫙쫙 붙어서 눅눅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특히만 원권들이 심각했어요. 서로 달라붙어서 떼어내려고 하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5만 원권은 상태가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답니다. 어머님께서 그 순간 엄청난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지셨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내 돈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매일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은행에 가서 손상된 지폐를 모두 바꿔 달라고 하셨지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일부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정도는 아예 쓸 수 없게 된 거죠. 은행 직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안타까워했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정선희 어머님께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화재나 도난은 걱정하면서도 습기로 인한 손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정말 명확합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내 눈앞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집안 습기 때문에 화폐가 손상되면 그 어떤 보험도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돈은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은행 직원들이 자주 쓰는 함정 멘트들인데 이걸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 사례와 함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멘트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인천 수산시장 근처에 사시는 김순덕 어머님의 경우를 보시죠. 어머님은 69세이신데 평생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 있으셨어요. 어느 날 은행에 가셨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상품은 정말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다른 분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께서는 안심이 되셨나 봐요. 나와 같은 나이 사람들이 많이 한다니까 니들만 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상품은 펀드 상품이었어요. 은행 직원은 안전하다고만 했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몇 달 후 어머님께서는 800만 원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셨어요. 평생 모은 돈 8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죠. 두 번째 함정 멘트는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라는 말입니다. 경북 대구에 사시던 이성구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어르신은 71세이신데 은행에 적금 만기로 가셨다가 직원의 권유를 받으셨어요. 어르신, 이 상품은 정말 좋은데 오늘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바뀌거든요. 이런 말을 듣고 어르신께서는 마음이 급해지셨나 봐요.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되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품은 변액보험이었어요. 보험료도 비싸고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큰 상품이었던 거죠. 어르신께서 집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니 전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품이었는데 이미 늦었답니다.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충분한 고민할 시간을 주고 가족과 상의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해요. 그런 상품이 진심인 상품이거든요. 오늘 안 하면 손해라고 재촉하는 순간 이미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멘트는 자녀한테는 안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라는 말이에요. 전주 송천동에 사시는 최미숙 어머님의 사례인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73세이신데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님, 이 상품은 정말 좋은데 자녀분들이 알면 괜히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어머님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어머님께서는 비밀로 가입하셨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는 마음도 있으셨고 또 뭔가 특별한 상품인 것 같아서 솔깃하셨나 봐요. 그런데 몇 달 후 급한 일이 생겨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중도 해지 수수료만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50만 원이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제서야 어머님께서 자녀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왜 숨겨야 할까요? 자식에게 알리지 말라는 순간 이미 위험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이런 멘트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면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금 이자는 그대로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금만 믿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금융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61세부터 85세까지 이 연령대에서는 절대 예금만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을 맹목적으로 불신하시면 생기는 손해도 있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생각하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텐데요. 먼저 현금, 보관의 기본 원칙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 금고나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시는데
이는 화재나 도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은행 대여, 금고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집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지 재산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돈 관리의 핵심은 용도별 분리입니다. 생활비는 매월 필요한 고정적인 지출을 위한 돈이고, 비상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여유자금입니다. 그리고 장기 자금은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모아둔 소중한 목돈이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두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서류 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통장, 인감, 증명서, 각종 계약서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책임감 있게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사기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좋은 금융 상품에는 나이 제한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안 하면 손해라는 급박한 압박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나 저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의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 순간에는 귀도 마음도 단단히 닫아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친절하고 정중하게 말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자료를 보여줘도 흔들리지 마세요. 한 번 속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노후 자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배운 원칙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의 작은 지혜가 되어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혜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은행 직원들이 은행의 이득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떤 감언이설로 손해보게 하는지도 낱낱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